2025년 현재 한국 축구계 안팎에서 신태용 감독의 이름이 다시 뜨겁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울산에서 불 꺼진 이청용 선수와의 불화설 이후 지도자로서의 신태용 리더십이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 시절에 일어난 충격적인 폭로가 다시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바로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에서 경질되었을 당시 일부 귀화 선수들이 직접 축구협회에 감독 해임을 요청했다는 주장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화 수준을 넘어 한 국가대표팀의 운영 구조와 감독 권한의 균형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2020년 1월 인도네시아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이후 낙후된 인도네시아 축구의 기틀을 현대화하며 축구 혁명가로 불렸는데요. 부임 당시 그는 피지컬 개선, 전술 조직력 강화, 정신력 훈련을 3대 핵심 축으로 설정했고 유럽형 시스템을 그대로 이식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아시안컵 16강 진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진출이라는 사상 초유의 기록을 써내며 동남아 축구의 역사를 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기술적 개선뿐 아니라 프로의식이 결여되어 있던 팀 문화 전반을 혁신했는데요. 매 훈련마다 세밀한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식단과 수면까지 관리하며 선수 개개인에게 경쟁 심리를 심어 넣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팬들은 그의 팀이 단단해지고 있다는 걸 체감했고 신태용 스타일 축구라는 표현이 현지 언론에서 등장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서서히 불화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2024년 10월 월드컵 예선 4라운드 중국전 1대2 패배를 기점으로 일부 귀화 선수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되었습니다. 신 감독의 고강도 전술 훈련, 규율 중심 문화, 그리고 체계적인 위치 훈련에 익숙하지 않던 선수들이 감독이 우리 플레이를 억누른다는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 중심에는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들이 있었고 이들의 불만은 점점 조직적 형태로 변해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당시 인도네시아 대표팀 선수단의 65%가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였으며 이들은 언어와 문화적으로 결집력이 높아 전체 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는 세력이었습니다. 베트남 매체 VN익스프레스와 인도네시아 대틱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한 네덜란드 출신 귀화 선수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 신 감독이 떠나지 않으면 내가 떠나겠다고 직접 통보했다는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이 주장은 인도네시아 하원의원 안드레 로시아데의 폭로를 통해 구체화되었는데요. 그는 해당 귀화 선수가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에 압력을 행사했으며 협회는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는 신태용 감독 해임의 도화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로시아데 의원은 또 이후 협회가 일부 선수들과 접촉해 로비를 벌이며 내부 동의를 얻는 과정이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덧붙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귀화 선수들의 영향력 아래 협회가 판단을 굽힌 일종의 정치적 경질로 해석되는데요. 그 시기 신태용 감독은 2027년까지 재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연장 후 불과 몇 달 만에 경질 통보를 받자 현지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협회가 공식적으로 감독과 일부 선수 간의 불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상은 귀화 선수들의 압력이 배경이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기 때문인데요. 로시아데 의원은 나는 차마 그때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밝혀야 할 때다. 대표팀의 실패보다 더 큰 문제는 선수가 협회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는 점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대표팀이라는 공적 조직의 질서가 흔들리고 감독의 권위가 무너진 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었습니다. 결국 신태용 감독 해임 이후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 출신 클루이베르트를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는데요. 협회는 유럽 출신 귀화 선수들과의 연계를 위해 서구형 지도자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이 결정은 스스로 불러온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귀화 선수 중심의 팀 운영을 강화하며 유럽식 전술을 시도했으나 인도네시아 고유의 체력적 한계와 조직력 부재 속에 팀은 무너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4차 예선에서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에 연패하며 조기 탈락했고 인도네시아는 세계 무대에 다시 설 수 없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ESPN은 클루이베르트 부임은 실패로 끝났다. 귀화 선수 의존이 인도네시아 축구의 정체성을 잃게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체성과 결과 두 가지를 모두 잃은 인도네시아는 결국 10개월 만에 클루이베르트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미 늦은 조치였는데요. 팬들은 경기 후 경기장에서 신태용을 연호하며 협회를 향해 항의했고 에릭 토이르 회장은 결국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현지 커뮤니티에는 신태용을 내쫓은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는 글이 줄을 이었고 PSSI에 대한 신뢰도는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신 감독 시절에 안정된 빌드업, 철저한 수비, 강한 정신력 중심의 축구는 사라졌고 대표팀은 개인주의적 플레이가 난무하는 집단으로 퇴화했는데요. 귀화 선수 위주의 팀 구성이 가져온 이른바 정체성 붕괴 현상이 극대화된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애초에 인도네시아 축구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바로 신태용 감독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가 부임한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컵조차 조별리그 탈락이 다반사였고 월드컵 예선에서 연속 무패는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나 신 감독은 선수단의 체계적 관리와 국내 리그의 경쟁력 향상 필요성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축구의 체질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인도네시아는 실력을 넘어 믿음을 얻은 팀으로 변모했고 이는 팬들의 자긍심 회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경질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귀화 선수들의 정치적 개입설이 드러나면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도자 해임이 아닌 권력 불균형 사태로 규정되고 있는데요. 대표팀 내에서 선수들이 협회 결정권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조직의 근본이 흔들린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어떤 지도자가 와도 통제력을 잃게 되는 구조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축구계 내부에서는 감독보다 선수단이 더 큰 힘을 가졌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번 폭로가 한국에서도 관심을 끄는 이유는 현재 울산에서 불 꺼진 신태용 감독과 이청용 선수 간의 불화설이 일정 부분이 이어져 보이기 때문인데요. 두 사건의 본질은 다르지만 모두 감독과 선수 간 권한 충돌이라는 공통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철저한 관리와 엄격한 훈련 방침이 자율성과 충돌할 때 팀은 성장 대신 분열을 겪게 됩니다. 신태용 감독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며 인도네시아에서도 같은 도전 앞에 섰던 셈인데요. 결국 이번 인도네시아 사태는 한 지도자의 경질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대표팀의 운영 원칙, 귀화 정책의 방향성, 선수와 지도자 간 권력 균형이라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남았습니다. 클루이베르트 감독이 떠난 자리에서 다시 신태용의 이름이 팬들 사이에서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은 상징적인데요. 아직 그는 인도네시아로 돌아갈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현지 팬들은 여전히 그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SNS에는 한국어로 신태용 감독님, 다시 돌아와 주세요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그는 단순한 외국 지도자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을 되살렸던 상징이기 때문인데요. 팬들은 여전히 신태용의 복귀를 바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보여준 조직력과 투혼을 기억하는 팬들은 다시 한번 그 시절의 재현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도네시아 축구협회가 팬들의 기대에 부응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